안녕하세요. 배우 정명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배우 생활의 유형 중 보조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사견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지식적으로 옳거나 공식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범위 및 분류에 대해 제 소신껏 나열을 해보면 활동 영역으로는 보조 출연, 재연 배우, 이미지 단역, 단역, 조단역, 조연, 주조연, 주연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활동 범위로는 단편이나 독립, 상업 영화가 있겠고요. 드라마나 홍보 영상, 기업 공공 영상, 제품 광고 영상 등 많은 부분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단역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조 출연입니다. 보조 출연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험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출연의 기회도 많고요. 수요와 공급의 폭도 엄청 넓습니다. 물론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좁히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야별 모집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때로는 평이 좋지 않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자분들의 어느 정도는 기동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를 메인으로 하는 업체, 영화를 메인으로 하는 업체, 광고나 기업, 공공, 홍보 영상, 광고 등을 메인으로 하는 업체 등 다양합니다. 메인 수주 업체도 있고요. 하청 업체도 있고 하청의 재하청 업체도 있습니다. 보조 출연자의 금액은 공정 가격으로 차이는 없겠으나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식대 지급 등 지급일 등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이 좋고 안전한 메인 업체를 컨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친절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조 출연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만 가볍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엄연히 보조 출연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분야의 특정 역할입니다. 그냥 한번 편하게 마실 나가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사회적인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 출연 업체의 경우 해당 역할에 맞는 헤어와 의상 등 굉장히 꼼꼼하고 날카롭게 심사를 하십니다. 너무 쉽게만 생각하셨다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캐스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필요한 보조 출연 업체에 출연자분들을 요청합니다. 20대 회사원 남녀 2명, 40, 50대 임원역 남녀 5명, 경비역 남자 2명 등 구체적이고 이미지에 맞는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해당 이미지에 맞는 분들을 찾게 되는데 메인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밴드를 통해서 섭외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하청 업체의 경우도 밴드를 통해서 섭외를 하며 필름 메이커스, OTR 등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카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필름 메이커스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조 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역 및 역할 등을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메인 보조 출연 업체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의도에 있는 한강예술이라는 굵직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밴드나 네이버, 인스타에서 보조 출연만 검색하셔도 엄청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부분이지만 먼저 촬영 가기 전에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상은 정장 2벌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정색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정장 1벌 정도, 그리고 검정색 구두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겠죠. 두 번째, 두발은 항상 깔끔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할에 따라 장발, 파마, 민머리의 역할도 있겠지만 보통은 회사원이나 기자 등 일반적인 역할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품으로는 여름에는 손 선풍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각 또는 약속에 펑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디든 그렇겠지만 이렇게 한번 펑크를 내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조금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엔 페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9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시간이 추가되거나 야간일 경우, 새벽일 경우에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책정 산출 내역은 네이버만 검색하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시간을 촬영하든 9시간을 촬영하든 최소 9시간은 보장해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행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출연 섭외가 되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집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의도나 신사역 근처가 많더라고요. 바로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집합 장소에서 모여서 업체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솔자분의 안내로 현장에 도착해서 진행하시는 반장님의 말씀을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인솔하시는 지시에만 잘 따라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현장 사진이나 배우분들께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경우에 처음 그런 부분을 몰라서 실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기려다가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도 있죠. 반가운 나머지 배우분께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엄청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왜 무조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잘 모를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촬영의 특성상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등 모이는 콜타임이 일정하지 않고요. 종료 시간도 촬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명확히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조 출연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 출연도 특성상 전문 역할이므로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최저 시급으로 책정이 되며 물론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추가 수당이 있으니 때로는 괜찮을 수 있다. 촬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물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약속 시간은 반드시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장에서의 촬영은 금지이며 현장에서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우러 가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연 배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